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이제 CSS 초기화라고 하는 거 하다 말았거든요. 어, 에어컨이 나와요, 지금? 자, CSS 리셋에 관련이 돼가지고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즉, 이거를 다른 말로는 CSS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초기, 우리가 여러 가지 태그들을 사용할 때 내가 다루기 편하도록 내가 어떠한 공통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거를 보고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초기화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자, 과거에는 테이블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던 거를 더 이상 테이블로는 레이아웃을 만들질 않죠. 그러니까는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레이아웃을 영역 개념의 레이아웃 또는 박스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CSS라고 하는 거를 스타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어 갈 텐데, 자, 문제는 이 태그들의 모양이 특성들이 서로가 다 달라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H 태그라든가 그리고 P 태그 두 개만 봐도 H 태그는 글자의 크기를 정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굵기를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여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글자 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디자인된 화면과 내가 다시요. 자, 디자인되어 있는 시안을 내가 화면에다 구현을 할 때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디자인에서는 여백의 크기를 내가 어느 정도 40이든 80이든 정해서 줬는데 태그가 갖고 있는 여백들 때문에 디자인 시안에서 나와 있는 여백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그들을 여백을 제거를 하고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여백이 없는 태그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자, 그게 div가 유일한 태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 보았듯이 div만 여러 개 쭉 나열을 해 놓으면은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고 누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v 태그만 쓰지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태그들을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박스 레이아웃으로 바뀜에 따라 자, 여러 태그들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자, 태그들마다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CSS 초기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이 고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의 특성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건데, 이걸 보고 우리는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책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책에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책에
없을 것 같진 않고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책을 꼼꼼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CSS 초기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모든 태그들을요. 자, 같은 속성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모든 태그들 다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자, 주로 많이 쓰는 태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태그들을 다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리셋이라고 하는 거 CSS를 가져다가 변형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거는 개발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거든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파일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에릭 마이어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 CSS 리셋을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에릭 마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자, 찾아보시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찾기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에릭 마이어의 CSS 노하우 들어가서 자, 이 사람 개인 사이트가 있어요. 마이어스 웹이라고. 네, 에릭 마이어 CSS 초기화라고 아예 그냥 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블로그에 누가 링크를 해 놨네요. 딸깍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어떻게 써야지 된다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자, 링크가 어디 걸려 있어요. 자, 여긴데 자,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myoweb.com 들어가셔서 얘가 이제 위치가 그렇게 쉽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 myoweb.com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서 툴박스 박스 클릭하셔서 쭉 아래 보시면은 CSS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CSS 툴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리셋 CSS라고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툴박스 클릭하셔서 자, 내용 중에 본문에서 CSS 클릭하시고 여기서 또 본문의 화면 바뀌면은 리셋 CSS를 클릭하시면은 아까 같은 화면까지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 보았더니 이게 지금 CSS 리셋을 버전 2.0으로 해놓고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쭉 드래그 여기까지 다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서에 들어가셔서 새 문서 하나 만들 거예요. 저장을 하실 건데 CSS 폴더 안에다가 이름을 reset.css로 저장을 할 겁니다. reset.css로 저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자, 누구도 이 CSS 리셋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내가 다루고 있는 웹 환경 설정에 맞도록 여기 들어있는 설정들을 또는 속성을 바꿔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걸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가급적이면은 여기다가 2020년 01월 31일 해서 버전 1.0으로 저는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속성이 무언가가 추가가 되거나 무언가가 이제 달라지거나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기록을 남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후속 개발자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까지 다 붙여 넣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수정해서 쓸 건데요. 먼저 우리는요, B 태그 여기 보이세요? 자, 이건 지금 여러 가지 태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있는 복수 선택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B 태그를 조금 다른 목적으로 쓸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B 태그도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글씨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요, B 태그는 그냥 말 그대로 볼드 형태로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 태그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콤마가 하나 더 생기니까 콤마까지 선택을 하셔서 지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B 태그 제거해 주시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속성 아래에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요.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거 쓸 건데, 자, 보더나 어떠한 여백을 갖고 있는 속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얘를 보더 박스로 이름을 바꿔 놓을 겁니다. 속성 값을.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로 바꿔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이제 이거 시멘트 태그라고 하는 것도 배워서 얘를 이제 많이 쓰실 거거든요. 자, 여기에도 우리는 박스 사이징을 역시 보도 박스로 하나 추가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쭉 아래로 맨 밑으로 내려가서 테이블 아래쪽으로요. 자, 주석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문서 기본 설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위에 바디 태그에 대해서 설정 하나 해놓은 게 있지만 여기다 별도로 하나 더 다시 쓸 거예요. 바디. 자, 우리 이제 글자에 관련된 것들 여기서 설정을 할 건데요. 자, 글씨들, 모든 태그들, 대부분의 태그들은 글씨에 관련된 속성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써 놓으면은 모든 태그들은 그렇게 값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폰트 사이즈는 14 픽셀을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20 픽셀을 기본적인 글자 줄높이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웹사이트를 보시면 글자들 색깔 뭔가로는 정의가 되어 있겠죠. 네이버가 됐던 뭐가 되었든. 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이트에 보여지는 글씨들, 얘네들 색깔 무엇일까요? 무슨 색일까요? 자, 검정색은 아니에요. 검정색은 아닙니다. 색깔이 약간 회색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검정색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배경이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쓰면은 명도 차이가 극과 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명도 대비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명도 대비가 발생을 그렇게 된다면은 주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는 글씨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 검정색과 완전 흰색을 같이 놓았을 때는. 그러면은 검정색과 흰색을 쓰는 게 좋은데 왜 회색을 쓰느냐? 대신 단점이요. 눈에 대한 피로도가 빨리 와요. 자,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건요. 사용자가 어느 특정 페이지에서 오래 체류를 해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어갈 수가 있도록 이 사람을 잡아둬야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눈이 피로함을 느끼면 사이트에서 다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검정색을 쓰지 않고 대부분 글씨 색깔을 본문에서 쓰고 있는 색깔은요, 한 555나 444 정도 써가지고, 자, 어두운 글씨색으로 만들어 놓고 씁니다. 대신 제목이나 정말 검정색 글씨 써야지 되는 데만 색깔을 바꿔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은 태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폼 요소에 관련된 태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 줄 거고요. 그래서 폼 요소 설정,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폼 요소들에서 설정할 건데, 자, 또 하나. 자, 우리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은 A 태그요. 링크하는 태그. 파란색 글씨에 밑줄이 생겨 있잖아요. 자, 그거 우리가 만들 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얘도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리트 바꿔주시고, 글씨 밑줄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얘를 none으로 이렇게 놓고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태그들을 마진, 패딩이라고 하는 여백을 0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문제가 되고 있는 H1, H2, H3, 4, 5, 6이라든가 P태그, 그리고 OL, UL 전부 다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div랑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얘를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2 문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었어요. 자, 10-2 문서 꺼내시고요. 자, 리셋은 가장 첫 번째 줄에다가 여기다가 링크 해서 CSS 리셋 먼저 쓰시고 초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서에 대한 스타일이 그 아랫줄에 들어가야지 자, 태그 선택자의 우선순위에 막히지 않고 잘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10-2 문서를 한번 다시 꺼내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백이 전부 다 제거가 돼가지고 자, div랑 같은 형태를 만들고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소이신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리셋 이 파일만 일단은 가져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셋을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일단은 창을 닫겠지만 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거죠. 다음에 또 열어서 얘를 설정하고 무언가를 상태를 또 바꿔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잠깐만요. 일단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수업 공유 폴더 들어가서 공유 폴더에 1, 2, 3, 4 다시 바꿔드릴게요. 요건데 수업 공유 폴더 들어가서 비밀번호 1, 2, 3, 4 그러면은 CSS 들어가시면 리셋이라고 하는 파일 이것만 가지고 본인 리셋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자, 우리가 이제 그 div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태그들을 혼용해서 쓰겠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그를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먼저 이제 h라인이라든가 h값, 이건 누가 봐도 제목이고, 얘는 누가 봐도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자, 얘는 h 태그로 우리가 바꿔 쓰셔도 될 거고요. 물론 뒤에 숫자 들어가야지 될 거예요. 그 아래에 들어가는 건 p 태그로 우리가 바꿔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컨텐츠 01 타이틀이라고 써놓은 거, 얘를 이제 H 몇 번을 쓸 건지 우리가 정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책이라든가 그런 데 보았을 때 책 제일 앞에 들어가는 이 표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가장 큰 제목으로 생각한다. 근데 사이트에서는 가장 큰 제목을 우리는 로고로 인식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H1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로고를 표현할 때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H1을 쓰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H2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건데, 자, 컨텐츠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H2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아티클 영역 보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영역을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영역은 이미지,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 그림 태그 배웠으니까 그림 태그 쓰시면은 될 건데 왜 굳이 div에다 쓸까요? 자, 이미지 태그 우리 사실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때 제가 좀 많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배경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림을 넣을 것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클래스 통해서 이미지 자, 요렇게 별도로 얘네들을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아래에 들어가는 거는 클래스 자, 제목과 본문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또 이름을 세그먼트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세그먼트. 어떤 부분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가 세그먼트죠. 그럼 세그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자, 디자인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건가 한번 보면요. 그럼 컴퓨터가 왜 이래? 응? 또, 화면이 왜 이래? 자, 여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요. 자, 요만큼을 이미지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아래 거가 요만큼의 세그먼트예요. 그럼 세그먼트 안에서 여기에 보았더니 또 제목과 이것도 소제목이거든요. 제목과 본문과 여기에 보았더니 또 아이콘이 두 개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는 우리 요거 제목을 위에 거는 H2 태그 썼으니까 얘는 위에 거보다 작은 제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H3 그리고 요거는 본문보다 글씨가 더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H5 정도 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H4가 만들어지고 있는 글씨 크기랑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P 태그는 글씨 크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태그를 H3 태그와 그리고 H5 태그와 그리고 본문 P 태그와 그리고 자, 아이콘 들어가는 거 딱히 태그가 없으니까 div로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에다가는 여기에 세그먼트 타이틀 써주시고 HO도 한 줄짜리 제목 들어갈 수 있도록 로렘 입섬 해서 써주시고 P 태그에다가는 본문 한 줄 써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콘 두 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그때 아이콘 넣는 거 배우셨죠? 자 폰트 어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아이콘 찾으시면 되는데, 아까 페이스북과 그 트위터였던가요? 뭐 여튼 찾으시면 되는데, 자, 페이스북. 자, 네모난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여기에서 이 아이태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 클릭하시면은 복사가 된다고 했죠? 클릭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줄 바꿔서, 자,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스타그램.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아이콘이 있네요. 인스타그램 붙여 넣으시고, 저장하시면, 자, 어느 정도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아이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CSS 올이라고 하는 거 링크가 걸려야죠. 링크 CSS 올.css 이게 링크 걸려야지. 자, 폰트 썸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걸어 놓으시고, 자, 아까 만들어 놓은 문서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아티클 하나는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나머지도, 자, 아티클만 쭉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티클을 복사를 하나를 해가지고 아티클을 둘, 셋, 네 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디자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화면 구현에 대한 태그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속성과 속성 값을 적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다듬어 가고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쵸, 아이 태그 이렇게 클래스 다 잘못 들어간 거죠.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카피해서 컨트롤 V. 예. 또 딴 거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스타 한번 써보시고 INS까지만 써도 될 거예요. 엔터 치시면 INS가 들어간 거 그럼 다 나오잖아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것도 그냥 한번 딱딱 누르면은 카피 컨트롤 V 끝. 그렇죠. 이것도 다 쓰셔야지 되는데 이거 다 쓰면은 이제 오타 많이 나오고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란 거예요. 예. 근데 뭘 붙여놔요? 이거 이제 이게 다 사실 이게 똑같은 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티클에서부터 이 안에 있는 내용. 근데 태그를 잘 보고 가셔야 돼, 이제. 하나 더. 그냥, 잠깐만요. 자,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시작과 끝이 여기인데, 쭉 드래그 하다가
여긴가? 여긴가? 헷갈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딱 그러면 끝나는데 보이잖아요. Shift 누르고 여기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아티클 4개 지워 버리시고 다. 이걸요? 예. 왜 그러면은 아티클 아. 안에 또 네. 넣을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걔만 지우면은 안 되겠죠. 얘네들 다 지워버리고 아티클 복사해 놓았으니까 붙여넣기. 줄 바꿔서 붙여넣기. 줄 바꿔서 붙여넣기. 4개 했으니까 끝. 아티클에서부터 아티클까지만. 근데 아티클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붙여 가셔도 괜찮죠. 이대로 붙이면 예, 그렇게 만약에 붙여 간다 그러시면은 아티클이 4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지워버리고. 아티클 밑에부터.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엔터 치고 3개, 4개. 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한번 꾹 눌러줘서 새로 고침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카페에서 저걸 빨리 다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갈게요. 요렇게, 요렇게. 이 순서. 예. 그리고 올점 CSS는 CSS 폴더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가운데로 정렬이 안 돼. 그쵸. 보겠습니다. 자, 섹션 안에 아티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공식이 마진 영어토인데, 섹션이 요만큼. 그럼 이 크기가 지금 안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뭘 잘못했을까요? 검사. 여기 왔어. 네. 섹션 봤더니, 이게 1080을 잘못 쓰신 거죠? 그쵸. 섹션에 108 OPX라고. 그치. 네. 네. 자, 그럼 일단 문서 구조는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고요. 자, CSS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자, 전에 기본 선택자 올려드렸었고, 없나? 예. 저번에 우리 기본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선택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선택자. 자,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림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그림 올려 드리는 거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자, 아래쪽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원본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원본을 저장을 하셔서 얘를
여러분들 이제 PC에 카카오톡 깔려 있으시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보내가지고 그림을 내 휴대폰에다가 내려받기를 하시던 뭘 하던 그러면은 휴대폰에서 볼 수가 있죠. 예. 자, 휴대폰 사이즈에 맞도록 글씨 크기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휴대폰에다가 그림 옮겨 놓으시고, 필요한 것들은 휴대폰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 8시 10분까지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